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첫 번째는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부분 집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서로 같은 집합이란 게 나오고, 진부분 집합이란 게 나오고, 부분 집합의 개수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요게 조금 중요할 거니까 요거를 좀 잘 봐두세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분집합이라고 나오고요. 자, 부분집합은 어떤 거냐 하면 두 집합 A, B가 있고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쪽이 벌어져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를 어떻게도 표현하냐 하면 X가 A에 들어가면 X가 B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B에도 그럼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게 A의 원소들, 요 바깥에 있는 것까지가 B집합의 원소니까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집합에 들어가게 그래프로 그려주면,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소가 포함되지 않을 때 원소의 기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걷듯이 집합도 부분집합 관계가 있는데 걔가 아닐 경우는 이렇게 빗금을 쳐서 아니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집합의 성질 해볼게요. 자, 세집합 ABC가 있는데 여기서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으면 부분집합으로 항상 공집합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인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여기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A가 B에 포함이 돼요. 지금 B가 또 C를 포함해요. 그럼 A는 C에도 속해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는데 기호 집합하고 집합의 부분집합의 기호는 포함한다는 뜻을 타는 컨테이너에 첫 글자 C를 기호화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컨테이너 C를 기호화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일 때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집합이 어떻게 될 거냐면 1, 2가 있어요. 자, B집합은 자, 1, 2, 3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가 있는데 1, 2, 4, 5 이렇게 돼 있으면 자, B집합이 있고요. C집합이 있게 되겠죠. 근데 B하고 C가 겹치는 게 1하고 2가 있고요. 여기 3, 5고 4하고 5가 없습니다. 4하고 5가 C 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는 B는 C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요거 때문에 그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A는 C의 부분집합, 3이 안 들어가 있어서 B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오는데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집합이 같다는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서로 포함 관계에 있으니까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집합이 같으니까. 자, A, B가 같지 않을 때 같다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거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오는데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 B가 같지 않을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는 B가 아닐 때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해서 진짜 부분집합이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는 A가 B의 진부분집합이거나 A가 B하고 같다. 두 가지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가 B의 진부분집합이거나 A하고 B가 같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가 B의 진부분집합이면 A가 B에 포함되고 B의 원소 중 A의 원소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A집합이 1하고 4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의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공집합 1, 4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 4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오고요. 집합 A는 이제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원소가 있는 집합이라고 놓고, 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하고,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데 요거는 공식을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공동수학 1에서 배운 경우의 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럼 A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로 만들 수 있는 A집합이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요. 자, 공집합이 있을 거고요. 원소가 하나짜리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가 이렇게 있겠죠. 마지막으로 원소가 3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7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맞네 하고 끝난다기보다는, 자,
집합이 1, 2, 3이죠. 1, 2, 3이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이 포함되는 진 부분 집합이 있고 1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 집합이 있죠. 2가 포함된 집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 집합이 있을 거고 3이 포함된 집합이 있을 거고 3이 포함되지 않는 집합이 있겠죠. 부분 집합 중에서. 자, 이런 애는 1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애들은 2가 들어가 있는 집합.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1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럼 1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2가 포함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3이 포함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돼서 얘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얘가 8가지다. 집합의 개수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거기서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요 아이디어. 각 원소가 부분집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서 그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한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고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을 빼기 때문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다. 요 아이디어를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에서도 나오죠. 집합 A의 세 원소 A, B, C가 부분집합에 속하는 경우를 동그라미, 속하지 않는 경우를 X로 나타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B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A가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 C도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기 때문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해볼게요. 자,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얘도 이렇게 나와 있고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갖거나 갖지 않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K개의 원소를 갖고 있으면 n제곱에서 K를 빼면 되고 특정 원소 M개를 원소로 갖지 않을 때도 M을 빼고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특정 원소 M개는 원소로 갖지 않는 경우는 갖는 경우도 빼고 갖지 않는 경우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를 외우지 마시고 얘를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집합이 있습니다. 얘가 1, 2, 3, 4,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진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 하면 얘는 그냥 2의 5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32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1, 2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좀 전에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원래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1, 2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이겠으니까 얘가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부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5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우가 다 두 가지, 얘네들은 경우가 한 가지가 나와서 이거의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2의 5제곱에서 두 개의 원소를 제외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것만 바뀌냐 하면 이 부분만 바뀌면 돼요. 1이 안 들어가고 2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입장에선 얘도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답이 똑같이 나와요. 2의 세제곱. 그럼 얘도 2의 세제곱이고요. 얘도 2의 5-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게 들어가서 빼면 안 들어가면 더 할 것 같고 안 들어갈 때 빼면 들어갔을 때 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경우나 들어가지 않는 경우나 다 경우의 수로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두 가지가 돼서 계산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요거까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잡힐 것 같은데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은 같고 1은 원소로 같고 간단하게 쓸게요. 2는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럼 1은 가자요. 1은 같고 1은 원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럼 요것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같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 2의 세제곱이에요. 2의 5에서 갖는 거 하나 빼고 갖지 않는 거 하나 빼니까 이렇게 된다. 경우의 수가 하나로 고정이 되니까 지수에서 뺀 것처럼 보이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로 푸는 문제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에 내용 설명은 이렇게 하고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필수 7번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요 원소에 사용하는 집합에서의 기호와 자, 집합에서 사용하는 부분집합의 기호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기호에서는 여기는 원소가 와야 되고 여기는 집합이 와야 되고요. 엘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2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컨테이너예요.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의 기호를 잘못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원소 기호가 들어가는데 여기 집합을 쓰면 틀린 거겠죠. 요 기호에 여기에 원소가 쓰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 집합이 한번 쓸게요. 공집합 1, 2, 1, 2에 이렇게 중괄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집합은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원소가 됩니다. 자, 원소기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여기서. 공집합은 A의 원소고요. 1이 A의 원소가 되고요. 2도 A의 원소가 되고 1, 2도 A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다 맞아요. 얘가 1번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원소기호 쓴 게 4번이 여기 있죠. 그래서 1사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집합기호를 쓸 건데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얘는 A에 부분집합되는 거 맞지요? 자, 근데 이게 원소가 4개라서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 나와요? 16개가 나와서 집합은 다 해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집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볼게요. 나머지 2번, 3번, 4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이미 땡 탈락이네요. 왜냐하면 원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괄호를 이렇게 썼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원소에다가 집합 중괄호를 씌웠으니까 얘는 집합이 돼요. 집합이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으니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공집합 있죠. 공집합에 대해서 중괄호를 씌웠어요. 근데 얘가 원래 원소였죠. 원소를 갖고 와서 중괄호를 씌웠으니까 얘는 부분집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 맞지요. 그쵸? 다시 공집합이라는 요 기호가 A의 원소잖아요. 그거를 중괄호를 씌워서 A의 부분집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단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5번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1, 2가 여기 있죠. 이게 A의 원소니까 요거 두 원소를 가져와서 집합 기호를 씌워서 부분 집합으로 만든 거예요. A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집합 기호를 씌웠으니까 얘는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3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8번 해볼게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의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 A에 속하잖아요. 얘가 B에 속해야 돼요. 그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자, 그럼 B집합에 뭐가 있냐면 3하고 얘하고 얘 있죠. 그럼 첫 번째 언제일 때는 하면 1하고 3하고 같아야 되는데 얘는 불가능하죠. 그쵸? 자, 두 번째 1하고 A제곱 플러스 2가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그럼 A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A가 실수라 그랬는데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후보가 1이랑 A 플러스 2랑 같을 때가 되겠죠. 여기가 0.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0이면 A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1하고 2다 보시면 될 것 같고 B집합은 3, 2, 1이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1, 2가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실수 A의 값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중에서 A가 여러 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답이 여러 개가 다 되는 게 다 될 수도 있는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나온 A를 원래 거에 대입을 해서 A가 B의 부집합이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답이 나오면 항상 원래 집합에 대입해서 A가 B의 부집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자, 9번 해볼게요. 자,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나옵니다.
자, A집합이 이렇게 나오고 B집합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집합이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집합이 같으려면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3이 될 순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때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1 또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답으로 써주시면 안 되고 얘가 이게 될 때가 이제 1하고 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1일 때랑 2일 때 두 집합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마이너스 2하고 요게 3이 될 거고 B집합은 3과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얘는 괜찮죠? 자, 두 번째 A가 2가 될 때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A가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가 6이 될 거고 B집합은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두 집합이 같지 않으니까 이때는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9번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집합이 같으려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10번 해볼게요. 자, A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4, 5, 6, 7이라고 나와 있고 A의 부분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고 3하고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왔죠. 자, 1 한번 쓰겠습니다. 자, 5는 반드시 원소로 갔는데요. 얘는 들어가야 되고요. 반드시. 3하고 6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 7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요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 건 4하고 7밖에 없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안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로 정해져 있고 4하고 7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하는 경우의 수는 1은 곱해도 어차피 2니까 2의 제곱이 돼서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4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지니까 전체 부분집합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 하면 얘가 그 홀수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한마디로 홀수를 갖지 않으니까 짝수들로만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부분집합은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이 될 거고요. 자, 짝수들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짝수가 지금 4하고 6만 있잖아요. 그럼 원소가 2개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32에서 4를 빼서 28이다. 28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원소를 포함하면 그건 한 가지로 고정이 되는 거고,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으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가 나와서 그 원소들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이렇게 나오면 1번적으로는 반대의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아니면 이게 홀수를 한 개 가질 때, 이제 홀수가 두 개 가질 때, 홀수가 세 개 가질 때 이렇게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필수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집합이 나오는데 A는 2하고 4고 B는 12의 양의 약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B집합을 먼저 일단 구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X를 구할 건데,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데, 집합 X는 A를 포함하고 B에 들어가는 그런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를 한번 펼쳐서 써볼게요. X는 2하고 4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B집합이 1, 2, 3, 4, 6, 10이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입장에서는, 자, 요거를 표현한다 치면 얘는 2하고 4를 포함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여기에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2하고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우는 한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나와서 얘는 16개다.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파트는 부분집합이 뭔지,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 뭔지, 요거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랑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서 이제 특정 원소가 포함될 때 부분집합의 개수, 특정 원소가 들어가지 않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 요런 거를 좀 기억하고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